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날에 막달을 치르느라 몸이 좀 많이 고생을 하기는 했었으나 시원해진 가을을 맞아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건강한 딸아이고요. 자기 아빠를 아주 쏙 빼닮은 개구장이 같은 녀석이랍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한 지 이제 막 2주를 넘기지 못했는데요. 처음 출산을 하고 난 직후부터 지금껏 쭉 저희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게 된 것이었죠. 요즘 아이를 낳을 때는 노산인 분들도 많고 또 조리원에 가면 산모가 몸을 쉽게 챙길 수 있는 요소나 도움들이 많아서 조리원을 많이들 가곤 하시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을 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었고요. 저희 부부는 각자 맞벌이를 하면서 그저 평범한 중산층으로 사는 가정이었는지라 산후조리원에 몇 천만 원씩 쓸 수 있는 경제력은 당연히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렴한 조리원이 많다고도 하고 저도 첫 아이였고 또 몸이 원체 허약한 사람이었는지라 조리원을 꼭 이용해보고자 했어요. 집에서 혼자 조리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를 불러서 어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임신 5개월 차가 채 되기도 전에 남편이랑은 태교를 하면서 쭉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고요. 저희가 사는 도시가 신도시인데 생각보다 주변에 저렴한 산후조리원들이 많아서 은근히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어디든 내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제가 출산하는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임신 9개월 차에 한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계셔서 두 분은 시아버지 차를 타고서 자주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곤 하셨는데요. 그날은 제가 막달이니 고기라도 먹이고 싶다면서 아버님이 친히 고기를 사들고는 집에 찾아와 주신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온 사람이 마냥 옆에서 어색하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서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임신을 한 내내에도 제 걱정보다는 늘 당신의 아들 걱정을 더 하는 분이셨는지라 이런 어머님의 태도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무슨 자기 남편의 첩으로 생각을 하는 것 마냥 늘 불편하고 경계를 하듯이 지켜보는 어머님의 표정이 불만이긴 했었지만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막 신혼이었는지라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누구도 참견하지 못할 만큼 타오르고 있었기도 했고 또 제가 임신한 후로부터는 남편이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케어하고 돌봐주느라 제 마음이 이미 풍족한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시어머니를 더 챙기고 지나칠 정도로 시어머니의 기분만 챙기며 살았더라면 제가 많이 불편하고 또 섭섭해했을 텐데 제 남편이 저에게 충분히 잘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기분 나쁜 태도 같은 건 충분히 무시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오셨던 어머니께서는 다 같이 고기를 먹는 순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밥을 드셨었거든요. 먹다가 저랑 몇 번 눈이 마주치기도 하셨지만 따로 말을 걸지 않으셨고요. 그러다가 밥 다 먹고서 제가 일어나 조금씩 밥그릇을 옮기고 있는 그때 어머님이 다가와서는 슬쩍 말하시더라고요. 너 출산 준비는 하고 있니? 라고 말해줘. 어머님의 그 말 한마디가 좀 낯설기는 했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실 임신하고서 한 번을 제대로 애가 잘 크고 있는지 몸은 어떤지 물어봐 주지도 않으시길래 어머님이 제 아이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성별이 여아라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이미 임신 초기 때부터 제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바람에 다소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섭섭함이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런 와중이었는데 어머님이 출산 준비를 물어봐 주시니 저도 며느리로서 그냥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쁜 나머지 즐겁게 대답을 했어요. 네, 어머니 몸 잘 챙기고 있고 이제 애 태어나면 조리원 들어가서 푹 쉬다가 얼른 나와서 육아 준비도 해야죠. 애가 다행히 건강히 잘 크고 있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정말 아기란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곧 휴직을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이도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무사히 만날 일만 남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이상한 것에 꽂혀버려서는 한동안 그 얘기만 하셨어요.
어머니의 신경이 곤두선 건 다름 아닌 바로 제가 조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리원에 간다고? 너 조리원 예약했니? 라면서 저한테 대뜸 조리원에 돈을 이미 내고 예약을 한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어 보시더라고요. 왜 그걸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니들끼리 결정을 했니? 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도대체 애를 낳는 건 저이고 몸 아플 것도 저인데 조리원을 왜 시부모님의 허락은 받고 난 후에 가기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황당하다며 허락을 받는다고요? 어머님한테요? 조리원에 가는 건데 왜 허락을? 라고 하면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목소리가 좀 격양이 된 상태였는데 그 바람에 옆에 있던 남편도 무슨 일인데? 라며 다가와 대화를 경청하려 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하셨죠. 모든 가족들이 저와 시어머니께로 시선을 돌리자 어머님은 아니다 됐다 라고 하면서 황급히 시선을 돌리려고 하셨고요. 얘기를 하다 말고 찝찝하게 대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 저는 그 찝찝한 기분을 그대로 안고서는 더 대답도 들어보지 못한 채 혼자 속을 끓여야 했죠. 몇 날을 더 생각해봐도 어머님의 말씀은 참 황당했습니다. 내가 조리원에 들어가고자 결심을 한 건데 왜 어머님은 그런 표정을 지은 채로 왜 가는 거냐고 물으셨을까 싶어서 답답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날 후 어머님은 시아버지랑 저희 집에 몇 번 더 찾아오셨어요. 더더욱 저랑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하고 또 뭔가 불만이 가득이라는 티를 팍팍 내시면서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셨어요. 만삭인 제가 일어나서 수저 하나라도 직접 챙겨오려고 하면 아 이거 됐다. 그 몸으로 일어나 일 시키면 내가 눈치 보여. 라고 하면서 저를 억지로 앉히기도 하셨고 제가 괜히 배가 뭉치는 것 같다면서 자주 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넌 꼭 우리가 눈치 보이게 옆에서 네 몸이 불편한 척을 하더라. 라고 하면서 괜한 시비를 거셨죠. 이게 시비인 건지 아니면 저를 일방적으로 혼내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저로서는 황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내 몸이 힘들던 말던 내가 맘대로 행동을 하겠다는데 왜 저리 제지를 하려고 하시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황당하게 저를 못살게 굴던 어머님은 제가 막 출산을 하기 한 달 전쯤부터 더 황당하게 굴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저한테 시비를 걸었던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셔서는 제게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배를 많이 뭉쳐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좋다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 임산부 전용 마사지 볼 같은 걸 출산 2주를 앞두고선 갑자기 사다가 주시기도 하셨고요.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며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찾아와 주기도 하셨습니다. 더욱 오바스러웠던 것은 갑자기 가족들끼리 다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제 다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 다리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머님 안 이러셔도 돼요.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면서 놀래서는 막 다리를 빼려고 했는데요. 어머님은 아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제 출산하면 몸 관리도 잘해야 할 텐데 내가 마사지는 젊을 적에 많이 받아봐서 잘 알아.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제 다리를 놓치지 않고 주물러 주셨죠.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황당하던지요. 갑자기 안 하던 친절과 관심을 이리 베풀어주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저도 참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내 저는 그 속내를 알아차리고야 말았습니다. 출산 바로 직전쯤에 남편이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직접 너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으신가 봐. 손녀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도 함께하고 싶고 또 네 몸도 직접 챙기면서 그간 못다 준 정을 많이 베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진심인 것 같은데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저도 물었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엄마한테 아주 조금 나눠드리며 집에서 엄마한테 산후조리를 받는 게 어때? 라고 말이죠. 이게 갑자기 뭔 소리인 건지. 출산 예정일을 바로 며칠 앞두고서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집에 들여 산후조리를 받게 하자고 하니 저도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산후조리원 예약도 했고 나도 눈치 안 보고 그냥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푹 쉬다 나오고 싶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 제 눈을 살살 피했어요. 그제야 저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을 뚫어져라 말없이 쳐다보니 남편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자꾸만 자기가 당신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다면서 조르시길래 산후조리원 예약을 안 했어. 내 앞에서도 당신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매번 보이셨고 또 당신 다리 마사지도 해주시고 자기 손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길래 잘할 수 있으실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엄마한테 맡겨보려고 했지. 당신이 이렇게 거절할 줄은 정말 몰랐네. 지금 당장 예약하려면 자리도 없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말로는 여태 시어머니 말씀 하나만 믿고서 또 갑자기 달라진 최근 한 달간의 시어머니 태도만을 보고서는 저한테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도우미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무작정 혼자 조리원 예약도 하지를 않았다 하더라고요. 겨우 2주 동안 몇백만 원을 내야 하는 게 좀 많이 아깝다고 하면서 그제서야 돈 얘기도 꺼내놓았고요. 제가 분명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돈은 제 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그러니 돈 문제로는 부담 가지지 말라며 임신 초부터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편은 분명 듣고서 기억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이제 와서 돈 얘기를 또 꺼내면서 부담스럽다고 말을 하니 속이 터졌습니다. 산후조리가 단순히 가서 편하게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 젖물리는 것도 배우고 노하우도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내 몸 챙기고 아이를 더 잘 돌보려고 가는 거라며 막 설명을 해줘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남편은 예약을 안 했고 저는 이제 와서 아무 산후조리원이나 예약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전화를 돌려봤더니 여기저기 다 예약이 찼더라고요. 저출산이다 뭐다 온라인에서는 늘 애를 안 낳는다고 난리를 하더니만 실제로 주변의 조리원들은 아주 예약이 꽉 차다 못해 몇 달치가 풀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정말 타의적인 이유로 인해서 조리원에 못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소원대로 집에서 어머니께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도 화가 날 대로 화가 나 있었지만 내 생애 첫 아이를 낳는 그 순간까지 시어머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아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어머님은 저 출산하기 이틀 전부터 집에 쳐들어와서는 자기 짐을 풀며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줄게 라고 혼자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욕이 나올 것 같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화를 가라앉히며 저는 좀 쉬겠다고 방 안에 들어가서는 애 낳기 전까지 방 안에서 최대한 나오지도 않으면서 시어머니가 어디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시는지 보려고 했어요. 공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만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는지라 저는 정말 집안일이나 산후조리를 어머니께 맡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애를 낳고 집에 오자마자 그 계획은 아주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아주 개떡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보란듯이 저를 엿먹이겠다고 말이죠. 분명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아도 자기가 잘 챙겨주겠다고 해서 저도 화가 나는 거 겨우 참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부른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혼자서 살림의 육아까지 생고생을 하면서 혼자 해내야 했었기에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원체 허리가 좋지 못해서 병원을 들락거리는 분이셨는지라 애초에 질문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찌 애 기저귀 한 번을 제대로 갈아주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잠들기 전에 애 기저귀를 한번 갈아입히고서는 잠시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애가 똥을 한 바가지를 싸놨는데도 어머님은 그걸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으시곤 내버려 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애기 기저귀 좀 갈아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너 이제 깨어났으면 네가 좀 하지 그러냐? 라고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진짜 혈압이 딱 오르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 아들 출근하는 길에 밥은 정성껏 차려주겠다면서 아주 오첩반상을 내오며 아침상을 새벽부터 차려내 주시더니만 남편이 없는 점심과 저녁에는 정말 저 두 끼 내내 비빔밥만 먹으면서 이틀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도 밥을 반찬이랑 비벼서 주시는 바람에 말이죠. 하루는 스팸에다가 밥을 비벼서는
김치에 싸먹으라 주기도 하고 국은 뭐 내내 미역국 한 번 끓여놓은 걸 재탕에서는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밥하는 게 귀찮다는 티를 아주 팍팍 내시면서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을 싹 긁어서는 밥솥 안에 넣어 비벼선 그걸 주기도 하셨어요. 말 그대로 개밥과도 같은 그것을 저한테 먹으라고 말입니다. 저야 뭐 아무거나 다 잘 먹는 사람인지라 그 밥도 배고프다며 잘은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나는 건 시어머니의 성의 없는 그 태도였어요. 저희한테서 조리원도 못 가게 하고서는 돈까지 받아가며 집에 오셨으면 적어도 저를 위해 살림이라도 좀 도와주거나 밥 정도는 흰밥을 꺼내다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걸 모조리 다 무시한 채 그냥 흰밥이고 뭐고 귀찮다며 밥을 짓자마자 반찬에 싸그리 비벼선 개밥 마냥 주니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리고요 말았죠. 밥을 먹다 말고 어머님 제가 개예요? 산후조리 해주시겠다고 해서 불렀는데 밥을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저 임신해서 몸 힘들 때에도 남편한테 이렇게 차려 먹이진 않았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주는 대로 받아 안 먹고서 반찬 투정을 한다고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다면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럼 집에 가시든가요. 돈 받은 거 깨끗하게 돌려주시고요. 라면서 내쫓으려고 하니 그제야 받은 돈이 아깝긴 한 건지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내가 내일부턴 밥 제대로 차려줄게. 라고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속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 버렸네요. 다음날이 되어서도 아침밥만 오첩반상을 차려놓고 점심과 저녁 때에 보란듯이 미역국에 밥이랑 김치만 내보인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내 돈 내고서 조리원에 들어가려 하다가 시어머니께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산후조리 같지도 않은 조리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 천불이 났죠. 그날부터 저는 제 몸 조리를 하는 것보다 시어머니를 반드시 쫓아내고 드린 돈을 다 모조리 받아내겠다는 작정으로 미친 며느리가 되기로 했네요. 제 몸이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독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바로 미친 짓을 시행했어요. 밤에 잠들고서 온 집안이 어둠으로 캄캄한 그때에 애가 울어서 깼어요. 시어머니 방문 열고 쳐들어가서는 어머님, 애 좀 달래주세요. 라면서 무작정 잠에서 깬 시어머니 팔에 애를 안기고서는 바로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애기 침대까지 거실 밖으로 이동을 시켜놓은 후 제 안방문을 걸어놓고 잠이 드니 시어머니는 처음에 방 안으로 들어와 저한테 애를 돌어주려고 하다가 문은 잠겨있고 또 남편은 잠결에 뭐하는 거야 엄마 애 좀 봐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다 도로 잠이 들고 저는 저대로 또 모른 척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제 애가 밖에 있었는지라 깊은 잠에 들 수는 없었지만 애가 다 울고서 자는 건지 조용할 때쯤 저도 마음 편히 잠들었네요. 그러다 몇 번 더 애가 깼는데 시어머니도 애가 걱정돼서 그냥 거실에 내버려둘 수만은 없었는지 몇 번이고 방에서 거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직접 돌봤는지 애가 길게 울지는 않았어요. 다음날 일어나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완전 녹초가 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아들 밥을 차려주겠다면서 또 오첩반상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차려놓은 간장고기 무침을 이따 점심에 먹어야겠다 라면서 눈앞에서 비닐봉지에 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냉동실에 넣어버렸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거라는 듯이 너 뭐하는 거야? 라며 눈이 동그라지대요. 이따 어머님이 줬도 고기 반찬 제대로 안 챙겨주실 것 같아서 미리 챙겨놓은 건데요. 왜요? 이거 다 저 먹으라고 차려주시는 거 아니셨어요? 설마 남편만 먹으라고 차리신 건 아니죠? 라면서 말대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옆에서 저를 달랜다며 에이 자기야 우리 엄마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라며 저를 말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실망시키기 싫다는 듯이 그래 이거 다 넣어주려고 하는 거지. 라면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표정은 혼자 난감해져서는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다가 아침도 안 먹고 토라지셔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께 애를 안고 들어가서는 어머님 애랑 좀 놀아주고 계세요. 전 오늘 친구 만나러 좀 나가봐야 해요. 라면서 애를 맡겨버렸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는 전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애를 내내 맡게 된 꼴이셨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당황하는 표정을 모른 척하면서 혼자 출산한 막한 몸을 이끌고선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여동생이 집으로 찾아갔고요. 여동생 부부는 둘 다 출근을 해서 집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동생 허락을 받고는 푹 쉬다 왔습니다. 일부러 핸드폰도 꺼놓은 채 잠이 들기도 했고요. 혹시 몰라 미리 모유 유축도 해놓고 나왔는지라 얘 밥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내 아이한테 헛짓거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으나 시어머니도 엄연히 제 아이의 할머니셨기에 그렇게까지 모질게 구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우리 집에 와서 제대로 산후조리를 해주라는 식의 엄포를 놓으려 했죠. 그렇게 사흘이 넘도록 저는 시어머니의 무관심 혹은 대충대충 산후조리를 하려던 그 괘씸한 짓거리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열을 올렸고요. 잠들기 전에는 아예 아이 침대를 시어머니 방 안에 놓아두기까지 하면서 새벽 내내 아이가 깰 때마다 시어머니가 돌보도록 만들었어요. 아침에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남편을 위한 요리들은 모조리 다 비닐봉지에 싸서는 제가 이따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냉동실에 또 집어넣었고요. 남편에게는 오랜만에 내가 서방밥 좀 차려줄까? 라고 하면서 모닝빵이나 야채 반찬들만 건네주며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분해 죽겠다며 거친 숨을 몰아쉬셨고 어쩔 땐 저를 확 째려보기까지 하셨는데요. 남편이 그걸 보고서는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 라며 놀라 몸서리를 치니 그 후로는 또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해야겠다 싶으셨는지 다시 천상 착한 척을 하는 시어머니가 되셨죠. 점점 시어머니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이 해숙해지셨고요. 자기 아들한테 제대로 된 고기 반찬 하나 제대로 먹이지를 못한 채 며느리한테 홀라당 다 빼앗기게 되면서 혼자 분노도 여러 번 느끼셨어요. 혼자 막 한숨을 쉬었다가 헛웃음을 지었다 하시는 꼴을 보니 정신상태가 멀쩡할 리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놨다가 남편이 출근을 하면 보란듯이 여동생이 집으로 대피를 했고요. 그렇게 가서 편히 쉬다가 오후 늦지막히 남편 퇴근 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를 저한테 건네주곤 하셨는데요. 한 분은 제가 어머님 산후조리 해주겠다고 돈 받고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애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되죠. 저 샤워하고 나올 테니까 그 전에 얘 기저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남편 곧 올 때 되어가니 밥은 남편이랑 같이 먹을게요. 그래도 되죠? 라고 다다닥 쏘아붙이고는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목욕을 하겠다고 그 이른 시간에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서 들어가 놓으니 어머님은 몇 번 화장실 밖에서 저를 막 부르다가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바람에 놀래서 후다닥 물 빼고 밖을 나가보니 어머님은 애를 안은 채로 엉엉 울고 계셨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애엄마가 자기를 안 도와주려고 하냐면서 저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너 너무하잖아. 네가 애엄마인데 왜 이렇게 애를 나몰라라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며칠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면서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면서 막 서글프게 우는데 아유 진짜 꼴이 얼마나 못나 보이시던지요. 그렇게 울던 어머님은 그날 저한테 애를 떠넘기듯 다시 줬다가 그 길로 바로 냅다 주랭난 치듯이 도망을 가버리셨습니다. 나 안 해! 라는 외침과 함께 말이죠. 어머님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신 후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해먹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산후조리를 하라며 급기야 저희 부부한테서 받은 비용까지도 환불을 해주겠다며 보내주셨어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라도 완전히 저랑 손을 떼고서 살고 싶다고 각오를 하신 듯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편한테 따로 윽박을 지르며 돈을 받아오라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당분간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남부도 모른 척하면서 살아도 될 만한 고시를 얻게 되었답니다. 애 보는 게 힘드니 절대로 시어머니도 우리 집에 또 오려고 하지 않으실 거고 또 제가 왜 산후조리원에 가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절머리를 치며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어머님의 모습이 우습고 배 아파서 지금도 가끔 상상을 하면 재밌어 죽겠고요. 제가 사람 하나 괴롭히는 걸로 재밌어하는 사이코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 시어머니만큼은 얼마든지 울려버리고 싶고 또 개고생을 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러게 그냥 좀 산후조리원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참견을 하셔서는 그 고생을 사서 하셨는지요. 어머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진 못했어도 큰 재미를 누리고 살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 7년차에 신혼을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남편이라고 부르는 제 남자하고는 연애만 6년을 했고요. 중간에 몇 번 헤어졌던 시기들까지 포함을 하면 알고 지낸 지는 벌써 8년입니다. 이 정도면 제 20대의 시작을 거의 남편과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래도록 사귀었던 남자친구였고 사귀는 동안 싸우기도 자주 싸웠으나 사이가 무지하게 좋았었기 때문에 서로의 친구, 서로의 선후배, 그리고 서로의 형제 남매들도 잘 알고 지내왔어요. 저하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씩 있는데요. 둘이서 데이트를 할 때에 시간이 되면 서로의 남동생을 같이 불러다가 밥을 먹이며 함께 놀기도 했고 서로의 생일이나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진심으로 나서서는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져주곤 했죠. 그중에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은 결혼을 가장 일찍 했는데요. 그때 저와 제 가족들도 모두 하객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저와 제 남동생은 신랑 측의 신부로서의 자격도 있었는지라 직접 손발벗고 나서서는 시동생의 결혼식을 도왔습니다. 하객들 식권도 나눠주고 서있고 인사하느라 힘들어하시는 시부모님께 옆에서 음료수도 가져다 드리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시동생도 저희 남매 덕분에 그나마 수월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면서 무지하게 고마워했었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더 예뻐라 해주셨어요. 이렇게 사귀는 동안에는 저희가 서로를 참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연인으로 지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던 당시에는 든든한 내 가족이 몇 사람이나 더 생기는 것이라며 아주 신나했습니다. 남들은 결혼식장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던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신나고 또 오래도록 사귀어왔던 내 인생의 베프를 드디어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생각에 그저 기뻤죠. 저희 부부가 참 신나하니까 양가 부모님께서도 그 당시엔 환하게 웃기만 하시며 저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언제 봐도 이렇게 밝아서 너무 좋네요. 우리 집에 딸이 생기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제 칭찬을 아주 늘어져라 하기도 했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님께도 정말 친딸처럼 잘해드릴 것을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남편이 살던 월세집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산다고 살긴 했으나 집을 구매하기까진 조금 어려운 게 없잖아 있어서 일단은 남편이 살던 자취방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죠. 월세는 당연히 저랑 반반씩 나눠서 내기로 했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신혼집을 차렸고요. 이제 정말 오랜 연인이랑 함께 부부로서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 묘하게 뒷골이 땡기는 첫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난관 말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서는 법적으로도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것이 확정이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댁 사람들 점점 저를 향해 지나치도록 편하게 굴고 지나치도록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결혼 전에는 참 저를 싹싹하고 밝은 여자애라며 예뻐해 주기만 하시고 또 칭찬도 남발을 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해퍼 보이니까 그만 좀 웃고 다니라는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저희 집에서 조촐한 집들이 겸 밥을 먹던 날의 말입니다. 연애 6년을 하던 시기에 어머님을 자주 뵙기도 했었고 남편네 가족들이 외식하러 가는 길에 초대를 받아 같이 밥도 많이 먹고 했는데요. 해퍼 보인다며 그만 웃으라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은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상상도 못한 어머님의 속마음이었는지라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도 얼어붙고 저도 얼어붙고 모두가 정말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색 하나 내질 않고서 그냥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자꾸 웃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조심할게요. 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그 말을 받아쳤습니다. 대놓고 누구 하나 뭐 그런 말을 하시냐면서 어머님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해답은 씩씩한 척을 더 하는 것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그날 간 며느리가 된 저를 정말로 친딸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밥 먹다 트림을 포함한 방귀를 뿡뿡 끼기도 하셨고요. 저희 집에서 똥을 가득 싸놓고서는 제대로 환기도 시키지 않은 채 문을 꼭 닫은 채 내버려 두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똥 싸는 건 자연의 섭리고 인간의 본능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겠다만 방귀부터 똥까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며느리가 처음 집으로 초대한 날 저지른 건가 싶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더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겠는지 남편도 엄마가 원래 편한 사람 앞에서는 생리현상이 솔직한 편이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알았죠.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하던 때엔 시어머니가 절 편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저 손님이란 이유로 편한 척을 해주셨던 것이란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후 저희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는 저를 정말 친딸인 것 마냥 지나칠 정도로 편히 대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야! 야! 라고 하면서 제 이름을 까먹으신 건지 절대로 제 이름이나 호칭을 부르지 않으셨고요. 저희 집을 예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진상짓까지는 떨지 않으셨으나 그 비슷한 행동들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시댁은 집이 경기도 남양주이고 저희 집은 한강을 건너고 또 한참 달려서 나오는 서울대 부근의 한 동네였는데요. 야, 중간에서 보자. 광진구? 태릉? 어디가 중간이냐?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가 대뜸 연락이 와서는 지금 우리를 봐야겠으니 서로의 집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며 대뜸 약속을 잡아드셨죠. 저희는 광진구나 태릉을 잘 가보지도 않았고 완전히 저희에게는 낯선 남의 동네인데도 시아버지는 무조건 어딘가에서 빨리 만나자면서 약속을 강요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뵙겠다며 낯선 동네를 찾아 나섰고 거기서 또 밥을 먹던 커피를 마시던 해야 하니까 남의 동네에 있는 맛집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급하게 알아내야 하곤 했답니다. 정말 개고생이 따로 없는 짓이었어요. 차라리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집에서 코로나 걱정이나 돈 쓸 걱정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밥에 후식까지 편하게 내어드릴 수 있을 텐데 저희 시부모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늘 시아버지가 부르셔서 나가보면 시어머니도 옆에 한 세트마냥 계셨거든요. 두 분은 작년 한 해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미처 못다 했던 음식점 외식을 모조리 다 해보겠다는 건지 오만 식당들을 싸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후식까지 챙겨 드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밥도 저희가 사고 후식도 저희가 사고 오만 거 다 지불하고 나면 시부모님은 잘 먹었다. 다음에도 이 동네에서 볼까? 라는 질문하고는 남양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미 기가 다 빨린 상태였고 남의 동네까지 와서 우린 도대체 얼마를 쓰며 싸돌아다닌 것인가 싶은 생각에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돈 때문이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되더니만 이번에 시동생까지 따라 나오더라고요. 저 결혼하기 전부터 제 동생인 마냥 정말 제가 아끼던 애였는데 시동생도 제가 이 집안 며느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참 거리감 있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저를 편하게 대하고 또 지나치게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동생은 저하고 남편이랑 겨우 1살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은 선배였기 때문에 저희보다 결혼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자가 불편해하는 시댁 문제 같은 건 말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너무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동서하고는 시댁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동서는 분명 불편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동생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할 줄 알고 자신의 와이프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시동생은 제 앞에서 행동을 너무 편하게 하는 시부모님을 제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밖으로 불러내서는 막 밥을 얻어 드실 때에도 언제부턴가 주말이면 그 자리에 혼자만 따라 나와서는 밥을 얻어먹고 후식까지 완벽하게 끝내곤 훌훌 가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와이프는 어디다 두고서 혼자 나와서는 이 맛있는 거 얻어먹나 싶어서 제가 동서한테 따로 연락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동서 왜 안 왔어? 동서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엔 내가 따로 불러서 동서만 맛있는 거 사줄게. 라며 기분 좋게 물었는데요. 동서가 너무 의아해하며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시댁 식구들이 자기 빼고 모여있는 거냐면서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당황할 수밖에요. 시동생이 마누라한테는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걸 쏙 빼놓고 말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제가 중간에서 부부싸움을 부추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이제 제 와이프한테 다시는 왜 안 왔냐는 그런 질문 하지 마요. 저 와이프랑 그렇게 사이 안 좋아요. 제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라고 말이죠. 참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혼도 안 하고 부부로 붙어 살고 있는 마누라한테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저한테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건 저한테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잖아요. 저는 동서를 동서로서 좋아하기도 했고 평소 안부 문자도 자주 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니 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동생이 이런 말을 꺼내던 그 순간에는 바로 옆에 시부모님도 계셨고 저희 남편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에휴, 마누라가 남편 마음도 못 얻으면 그게 어디 여잔가? 그건 여자가 아니지. 라는 꺼림칙한 말을 하시면서까지 자기 둘째 아들을 동조하셨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 건가 싶었네요. 화도 났지만 그래도 1000번 이해를 하고 넘기려 했어요. 내가 모르는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꺼림칙감은 갈수록 배가 되어갔습니다. 갈수록 대담하고 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제게 털어놓던 시동생이 급기야 바람을 피우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나 시부모님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밥을 먹자고 부른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또 이번에 어딜 싸돌아다니며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나 싶어서 미리 검색을 하고 예약을 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혹여나 주말이라며 시동생이 또 따라 나오진 않을까 해서 남편은 미리 시동생한테 전화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동서를 빼놓고 또다시 우리끼리만 모이게 되었고요. 저는 세상 불편한 이 자리가 너무 싫어서 잘 웃지도 못하다가 시동생이 핸드폰 전화를 받는다면서 잠시 밖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 없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화장실 안에서 잠시 숨 좀 내쉬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데 식당 유리창 너머로 시동생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전화통화를 하러 밖에 나간 줄 알았는데 글쎄 식당 밖에서 웬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동서는 아니었고 웬 처음 보는 여자의 손을 잡고서는 저희 가족들이 앉아있는 방향을 계속 살펴보다가 급기야 둘이서 키스도 하고 돌도 부여잡고 아주 난리도 아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다시 보고 또 봐도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버렸고 혹여나 시동생이 저를 볼까 싶어서 괜히 허리까지 숙인 채로 도망치듯 후다닥 자리로 돌아갔어요. 전 식당이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코너마다 벽도 세워져 있고 밖에 나무도 심어져 있어서 자리에 앉아보니 시동생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시동생도 그걸 잘 알고서는 사각지대 같은 곳에서 웬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한참이나 지난 후 시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돌아왔고요. 멀쩡하게 저희가 사주는 밥을 또 염치 없이 잘 받아만 먹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동생은 먼저 떠나고 시부모님은 또 잘 먹었단 말을 남기시곤 바로 남양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분이 묘하게 불쾌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제가 괜찮은지를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말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서한테 내가 본 걸 바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자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의 가족들이니까 남편이 나서서 해결을 하는 게 제가 나서는 것보다는 더 명분이 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거의 술을 한 병 마신 듯이 다다닥 뱉어내며 말을 했어요. 시동생의 불륜을 목격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너네 가족들이 싹 다 결혼하고서 변한 것 같다는 하소연도 엄청 했네요. 다들 하나같이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예전처럼 나에게 예의를 갖춘 채로 잘해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와중에 시동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얻어먹고 받기만 하는 염치 없는 애가 되었냐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그도 모자라 동서를 안 좋아한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더니만 이젠 대놓고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불륜녀까지 끌고 와 만나냐며 흥분의 도가니를 펼치냐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동서도 시동생의 불륜을 알고 있냐면서 막 동서의 편을 들면서 따졌죠. 그러니 남편도 새삼 동생의 불륜에 충격을 먹은 건지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하는 듯 말이 없더니만 자기가 다 해결을 할 테니 저한테는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집안일은 자기가 꼭 책임지고 해결하고, 또 시동생의 불륜은 반드시 뜯어 말리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털어놓은 채 모든 걸 남편에게 맡기고서 최대한 동서의 처지를 당장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빨리 시동생의 불륜을 정리해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저번 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퇴근하고서 집에 와 있었는데 동서와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둘이서 만나서 우리 집까지 찾아올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순간 당황했다가 설마 동서가 시동생의 불륜을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초지종을 묻거나 하소연을 하러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호다닥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얼굴을 들이민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글쎄 내 인연? 이라는 무슨 여인천하의 전인화를 맞먹는 연년 소리를 해대면서 집구석으로 쳐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왜 이러세요? 라고 묻는 저한테 대뜸 뺨을 갈기셨습니다. 이년아, 네 시동생이 바람을 피웠으면 당장 해결을 할 생각부터 해야지. 그걸 돕고 있냐? 이 천하의 더러운 년아. 왜 네가 불륜이라도 피워봐서 네 시동생을 이해라도 해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네 시동생 불륜을 도와? 네 동서 보기 나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제 머리채를 휘어 갈기더니만 뒤에서 갑자기 뭐가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저는 막 시어머니께 긴 머리채를 잡힌 채로 정신이 없어서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제가 불륜을 돕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초지종 좀 얘기해 주시고 머리채를 잡든 말든 하세요. 어머님 제발. 라면서 제 머리를 놓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뒤에서 들리던 그 두두두 하는 소리는 결국 저를 넘지 못할 강을 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전기 콘센트에 꽂아서는 전원을 켜버린 바리깡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제 머리에다가 냅다 대고 제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린 그 순간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지를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경직되어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그냥 그대로 머리가 깎이는 처음 몇 초간 정신이 나가 있다가 뒤늦게야 돌아왔어요. 악에 받쳐 소리를 치면서 시어머니를 저한테서 떼어놓았고, 순간 거실 TV에 보이는 저를 보니 머리가 반쪽은 잘려선 싹 밀려있었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 아들이 저지른 불륜은 왜 나한테 난리야? 동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시동생 불륜핀 거 보자마자 동서 돕겠다고 남편한테 털어놓고 해결하라 별 난리를 다 치며 동서 편을 들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며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머리는 이미 잘렸고 억울하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 그 와중에 동서는 시어머니 쪽에 서서는 저를 경멸하듯 쳐다보고 있으니 화가 나 미칠 수밖에요. 그때 남편이 밖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말을 듣고는 집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잘린 머리채와 저를 번갈아 보던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바리깡을 보고는 엄마 미쳤어? 엄마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뺏어다가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졸지에 저희 집 베란다 유리창에 금이 가버렸고 남편의 화는 제 잘린 머리카락 때문에 더욱 극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이 뱉어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동서까지 온 식구들이 다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뭘 어쨌다고? 너 생사람 잡지 마! 라면서 하는 말에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걔 불륜을 알면서도 덮어준 걸 내 와이프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어떡해. 내가 걔 바람핀다고 분명히 먼저 말했잖아. 와이프가 다 봤고 재수씨 걱정으로 힘들어하니까 빨리 불륜을 정리하게 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도 그걸 감싸주겠다고 못 들은 척한 건 엄마면서 왜 죄 없는 내 와이프 머리는 밀어버려서 이 난리를 피워. 라면서 시어머니의 몸을 흔들어대며 이게 무슨 짓이냐며 아주 발악을 했어요. 당장 내 와이프 머리카락을 돌려놓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이 바리깡으로 엄마 머리도 밀어놔야 사과를 할 거냐면서 던진 바리깡을 주워오겠다고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달려가니 그제서야 어머님은 아이고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동수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한참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서 있다가 머리가 잘린 저를 보고서는 형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뱉어낸 말에 저도 이 모든 어이없고도 수치스러운 상황의 전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 달 전쯤 시동생의 불륜을 처음 목격했고 그걸 하루빨리 바로 잡으라면서 남편에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 남편은 실제로 시동생과 시부모님께 불륜에 대해 제가 알고 있으니 빨리 정리를 하라는 말을 실제로 건네기도 했었고요. 다만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보니 그날 시부모님은 모두 시동생의 불륜을 감싸려고만 했더라고요. 제가 본 걸 오히려 모른 척 하라는 식으로 남편에게 혼을 내는 바람에 남편도 더 이상의 방법을 찾지 못했고요. 그렇게 저한테는 대충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자기 집안에 치부를 숨기는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래서 다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시동생은 더 열심히 바람은 피워대고 있었고 결국 그 현장을 동서한테 들켜버렸나 보더라고요. 그 길로 동서는 시동생을 끌고 시댁에 쳐들어갔고 남편 바람난 여자의 심정으로 아주 지랄을 해대니까 시어머니는 결국 이 화를 돌리겠다면서 애먼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시동생 불륜을 미리 알고 말리려 했었는데 제가 애먼 시동생의 불륜을 계속해서 돕는 바람에 몇 해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 이성을 잃은 동서는 배신감에 휩싸여선 시댁에 있던 바리깡 하나와 시어머니를 끌고서는 저희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고요. 저희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한 건지 뻔뻔히 저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동생의 불륜을 도운 쓰레기 같은 여자가 되어선 머리가 밀려버린 수모를 겪게 된 것이었고요. 그걸 이제야 상황 파악하고서 진실을 알게 된 동서는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서는 울며 사죄를 했고요. 사죄를 하다가 시어머니를 보고선 쌍욕을 퍼붓고 또 그러다가 시동생을 언급하며 죽이네 어쩌네 하는 분노를 들춰내다가 혼자 제풀에 지쳐서는 소파에 들어 눕더라고요. 들어 누운 채로도 이제 어떻게 사냐면서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바람을 피냐면서 막 서럽게 울던 동서. 결국 저는 제 머리가 밀려버렸음에도 동서에겐 그 어떤 화를 낼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해결해보려 노력하기는커녕 모른 척도 없고 몰랐던 척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시어머니가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죠. 그러니 저도 남편의 어머님인 걸 잘 알겠고 또 제가 한때는 잘 지내왔고 또 좋아라 했던 시어머니인 걸 알았으나 그날만큼은 절대로 봐주지 않으려 했어요. 남편이 들고 있던 바리깡을 빼앗아 들어서는 전원을 켰어요. 그 순간 동서도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서며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며 전 내 머리만 밀려야 해? 네 머리도 한번 밀려봐라. 이 발찌간 옆에네 같으니.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끌어잡아 당겼어요. 너도 한번 밀려보라면서 막 잡아당기니 시모는 자기 아들한테 매달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동서까지 합세를 해서는 결국 시모는 제 손에 머리카락이 싹 다 밀려버렸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머리가 되었어요. 그 길로 동서는 저한테 형님, 제가 얼마가 들더라도 형님 머리 꼭 원상복귀 시켜놓을게요. 가발이어도 좋고 심어도 좋으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 일단 남편도 좀 조져놓고 다시 찾아봐도 돼요? 죄송해요 형님. 라고 하면서 몇 번을 더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들리는 말에 따르면 도련님 뿐만 아니라 도련님과 불륜을 피우던 여자까지도 싹 다 동서한테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동서한테 얻어맞다가 눈을 다친 건지 뭘 어쩐 건지 상의를 입혔다며 동서를 같이 고소하기도 했는데 저희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며 뒤지게 얻어 터지고 나서야 그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저는 뭐 두 번 다시는 애정 같지도 않은 도련님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시댁일에 완전히 신경을 껐고요. 또 보고 싶지 않은 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일절 전화번호도 바꾸고 장수를 타버렸어요. 시모는 머리 깎이는 겁에 질린 건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난 도련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연락도 없고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똑같이 머리가 깎일까봐 겁이 나는 건지 너 괜찮냐? 라고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속내가 뻔히 보여서 저는 시아버지께 답장했어요. 아버님도 그 꼴나기 싫으시면 평소에 아들 관리 잘 하세요. 바람 피운 거 숨긴 어머님 아버님이 끝까지 멀쩡하실 줄 알았나봐요. 라고 말이죠. 저는 현재 가발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머리 깎인 바로 그 며칠간은 회사 출근도 못했고요. 다행히 동서가 약속을 지켜서는 바로 가발을 몇 개나 구매해준 덕분에 불편하고 쪽팔린 걸 감수한 채 출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게 얼마나 오래 써야 할지 그리고 언제쯤 내 머리카락이 다 자라는 꼴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의 일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전 오싹합니다. 제 머리카락이 잘린 건 둘째치고 내가 시어머니 머리를 삭발시켰다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말이죠. 나한테 그런 엄청난 복수심과 깡이 있었나 싶어서 스스로에게도 놀랐고요. 그와 동시에 이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듯이 저와 사이가 멀어진 시댁 식구들을 저는 더욱 멀리하면서 거리를 두고 살까 해요. 저까지 남편이랑 이혼을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이제라도 질 나쁜 시댁 식구들의 본색을 알게 된 이상 거리를 두고 사는 수밖에요. 한번 삭발을 시켜봤으니 두 번 못할 것도 없답니다. 또 나중에 저한테 뭘 덤탱이 씌우려 하거나 골치 아프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땐 진짜 바리깡이고 가이고 바리바리 싸들어 반격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의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지금은 결혼한 지 무려 6년 차이고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상대는 바로 한 집안의 4대 독자 종손인 남자랍니다. 엄청나게 귀한 대접과 사랑을 받고 자란 남자여서 그런지 여자인 저에게 사랑을 잘 베풀 줄 아는 남자였고요. 워낙 진실했고 또 서로의 마음이 확고했었는지라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또래의 친구들과 다를 것 없이 취업을 해서는 지금껏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남편도 뒤늦게 졸업을 하고 나서는 잠시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취업을 해서는 현재 부부가 함께 맞벌이로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남편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 혼자 직장을 다니느라 경제적인 부담감이 심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시댁이 좀 많이 부유한 편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 대학 다니는 동안 용돈으로 매달 300만원씩 보내주셨고
남편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취업하기 직전이었던 그때에는 저한테 수고가 많다면서 신용카드를 쥐어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카드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고 시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자주 쓰라면서 안부 연락을 해주는 바람에 저도 부담을 안 가지고는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가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있었는지라 시아버지 카드로는 대부분 남편과 함께 쓰는 데이트 비용 같은 것에 쓰곤 했고요. 남편이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그 사이의 기간 동안은 서로 마음의 여유가 없이 많이 바빴었기 때문에 임신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해야 하는 일을 빨리 끝내는 것에만 몰두를 했었고요. 남편이 취업을 하고 1년 차가 좀 지나면서부터 회사 생활에 아주 그나마 여유를 가지길래 그 후부터 이세를 가지려는 노력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4대 독자 종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조급함이 있었죠. 남편도 그에 대해서는 저와 마찬가지였고 시댁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세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미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보모나 가정부는 얼마든지 고용을 해줄 수 있으니 일을 못할 거라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늘 감사하고 또 든든했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더니 처음 결혼을 할 적부터 지금까지 저를 늘 어린아이 마냥 예뻐라 해주시고 또 뭐 하나 챙겨주시려 하시는 다정한 시아버지가 저는 너무 좋았었네요. 남편이 좋아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저에게는 남편보다 어쩔 땐 시아버지가 더 감사할 게 많은 분이기도 하셨답니다. 4대 독자 어쩌고 하는 집안이랑 엮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라 내가 괜히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다가 앞치마까지 싸매고서는 개고생만 하는 시집살이를 겪는 게 아닌가 싶어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처음부터 긴장을 풀고 보듬어 주려 하셨던 시아버지가 은인이셨죠. 그런 아버님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도 제 딴엔 제 남편과 시댁을 열심히 챙기면서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전화 한번 하는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면서 안부도 물었고요. 친정에서 반찬이라도 싸주시면 몇 개 옮겨다가 시댁에 나눠드리기도 했고 또 월급 탄 날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다 같이 모시고서는 자주 외식도 하면서 재미나게 살려고 했어요. 어른들도 어린 저희 부부의 재미난 결혼 생활을 예쁘게 봐주려고 하셨고요. 그러나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도 몇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흠은 대부분 시어머니와 관련이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다 좋으신 분이셨어요. 시댁에 찾아뵈어도 그 집안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막 음식을 해야 한다거나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우미 아주머니와 친해져서는 아주머니가 만드는 요리를 옆에서 따라 배우거나 도와드리면서 재미난 요리글씨 같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걸 어머님께서도 딱히 시킬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냥 내버려 두셨고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어머니께서는 이상한 부탁을 제게 해오셨어요. 예를 들어 시댁 뒤에 바위가 웅장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다가 보이는 솔잎을 주워와 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거나 그 산속 어딘가에 있는 절을 찾아가서는 그냥 기도 3번을 올리고 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그냥 제 말을 전해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뭐 이상한 부탁이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탁들은 직접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 섬뜩함을 절대 몰라요. 가족들끼리 식사를 잘 했거나 디저트까지 잘 먹으면서 다과를 잘 즐기고 있다가 제가 잠시 화장실이라도 가겠다면서 자리를 비켜서 혼자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줄레줄레 따라 나와서는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소근소근 거리면서 마치 귀신의 집안에 들어가서 두고 온 보물을 가져나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것도 코앞에 슈퍼를 가는 것도 아니고 뒷산을 타고 올라가 기도하고 솔잎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으니 저의 의아함은 아주 컸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시나 싶어서 그 의중이 궁금하다가도 도대체 솔잎은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러시나 싶은 아리송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탁하신 그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려고 남편도 내버려 두고서는 혼자 시댁 뒷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님이 저 혼자 꼭 다녀와야 한다고 마지막에 신신당부를 하시는 바람에 저 혼자 정말로 산책한다 말씀드리며 다녀왔고요. 남편이 따라오려고 하면 가는 길에 친정엄마랑 통화를 좀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둘러대며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더 이 짓을 하다가 생각을 했죠. 이건 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인 내가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 행하게 하시는 미신 같은 것일 거라고 말입니다. 뒷산에서 솔잎을 주워오고 절에 가서 기도 3번을 하면 시어머니께서 믿고 계시는 부처님이 제게 아들을 딱 안겨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은 채 더 열심히 부탁을 드렸고,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제 마음도 초조해져서는 열심히 어머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잘 때 머리맡에 칼 있지? 그거 하나를 놓고 잡아. 칼날은 네 남편을 향하게 하고 말이야. 라면서 좀 더 섬뜩한 부탁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호기심이 생겨서는 그러면 뭐가 좋대요? 라면서 막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그냥 해봐. 더 묻지 말고.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싹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사람 오금이 저리기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말아야 하나 그냥 무시해야 하나 하면서 심적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칼날을 베개에 놓아두고는 잠이 들었어요. 설마 제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인데 친아들한테 해가 가는 짓을 하실까 싶었던 나머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에게는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많이 노력했고 저희 부부도 스스로의 몸을 건강히 잘 챙겨가면서 임신을 준비했는데 아이는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시어머니가 뭘 부탁하실 때마다 그걸 다 정성껏 실천해왔고 칼날도 주기적으로 남편을 향해서 한 채로 베개맡에 놓아두곤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들 그리고 자식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였던 9월에 어머님이 저희 부부에게 합가를 요청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낸 이유로는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죠. 옆에서 좋은 거 먹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건 함께하면서 손주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아주 자신감에 차서는 열의에 불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정작 남편은 무슨 합가요? 라고 하면서 불편하다고 거절을 하려 했지만 저는 내심 어머님을 믿으며 합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제 스스로 며느리가 고생길에 들어간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오히려 시아버지도 저를 예뻐라 해주시고 어머님도 저를 잘 챙겨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히 먹고 들어가려 했어요. 임신하고 나면 다시 분가해서 남편이랑 편하게 살기로도 미리 시부모님하고도 약속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은 가볍게 먹고서 합가를 한 건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대요. 9월부터 불과 5달 전이었던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임신 소식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는 처음처럼 한결같이 저를 잘 챙겨주셨고 시댁 안에서도 최대한 편히 지낼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부터는 예상 밖의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냉랭한 사이 때문에 제가 난감했던 적이 한둘이 아니었죠. 평상시에는 그냥 잠시 시댁에 와서 밥 먹고 놀다가 가기만 했었고 또 시어머니가 시키는 부탁들을 해내느라고 두 분 사이에 그리 집중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합가를 해서 살고 보니 시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원수를 지은 사이인 마냥 눈만 마주치면 아주 사소한 걸로도 으르렁거리셨고 무슨 말싸움 한 번을 하면 끝이 없을 만큼 두 분은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걸로 울고 늘어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며느리만 챙길 줄 알고 지 마누라는 생전 챙겨볼 생각도 안 하지? 라고 하면서 저랑 비교를 하셨고 그러면 시아버지는 늙은 옆에 내가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던 저를 또 비교하셨죠. 졸지의 두 분 싸움에 허구한 날 제가 끼어드는 꼴이 되었고 그러면 저는 괜히 눈치가 보이곤 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따로 사는 게 속도 편하고 임신도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을 지경이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더더욱 시어머니보다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친분을 쌓아갔고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시에는 아이 성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임신이 되었다면서 아주 집안의 경사가 일었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모두가 형식적으로라도 시어머니께 감사함을 표현했죠. 그간 미신일지라도 별의별 것들을 다 시켜가면서 제가 임신을 하도록 도움을 주려 하셨던 걸 잘 아는지라 모두가 그냥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슬슬 분가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아이 태교를 잘 하려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임신을 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로부터의 충격적인 부탁을 또 한 번 더 듣게 되면서 저는 완전 멘붕에 빠져버리고야 말았죠. 제가 입덧도 안 오고 아무 증상이 없어서 임신 사실을 임신 3개월 차에 알게 되었었고, 그때부터 유독 시어머니가 저에게 더 이상한 부탁들을 많이 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셔서는 더욱 시아버지와 다투시는 게 늘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분명 내가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시키시던 미신 같은 것들을 꾸준히 시켜대면서 뒷산에 가서 절을 해라, 솔잎을 주워와라, 송충이를 잡아와라 등등 별걸 다 부탁이 오셨거든요. 칼날을 두고 자는 건 아주 기본이었고, 어쩔 땐 심지어 제 배에 붙이고 자야 한다면서 부적을 또 가져다 주신 적도 있었어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싶었던 나머지 부적만큼은 못 받겠다면서 시어머니께 거절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날 너무 오바를 하면서까지 왜 이걸 안 붙인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제가 뭔가 이상함을 제대로 감지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계속 주의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건 유도리 있게 피하고, 시아버지랑 싸움을 하셔도 눈치껏 자리를 비키면서 아슬아슬한 학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임신 5개월 차에 성별의 아들이란 것을 듣고는 제가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독자 종손 남편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랑 남편을 포함해 시어머니까지 엄청나게 좋아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아무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잠시 물 한 잔을 마시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는 길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를 불안불안하게 바라보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싶어서 다가가 물어보려 하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바짝 따라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너 아들인 거 맞아? 정말 아들이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또 막 망설이다 뱉어내며 횡설수설을 하셨는데 다른 말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정확히 이 말만 기억이 나네요. 아들을 지우라고 하신 그 말 말입니다. 대뜸 아들을 가졌다는 걸 제대로 확인하시자마자 지우라고 하는데 진짜 황당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어버버거리면서 대답도 못하고 서 있는 저를 옆에서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주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도 무시해가며 정말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해서는 남편에게로 갔고,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겨우 앉아있다가 먼저 속이 안 좋다며 남편을 데리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당장 분가를 했으면 싶다며 남편에게 말했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남편에게는 더 물어보지 말라고 한 채로 무작정 내일 아침에 친정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이러는 저를 불안하게 보면서 괜찮냐고 자꾸 다독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은 남편 말도 하나도 들리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숨겨두었던 칼날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앞불싸했죠. 설마 이게 다 내가 아들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시키신 미신이 아니라 다 아들을 못 낳게 하기 위해 저주하듯 시키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바로 칼날을 빼들었고 그걸 종이봉투에 던지듯이 집어넣다가 제 눈에 하나가 더 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부적 말입니다. 부적도 나오고 솔잎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가 지난 결혼생활 내내 나의 불임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불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을 못 낳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용을 썼을까 싶어서 등에서는 막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향해 울먹이며 소리를 쳤죠. 어머님이 나보고 아들 지우래. 지우래. 라고 말이죠. 남편은 그 소리 듣자마자 우는 저를 달래다 시어머니를 불렀고 부르다 못해 발악을 하며 어머님을 찾다가 자기가 직접 부엌으로 나가서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방 안에 끌고 왔어요. 그 사이 시아버지랑 도우미 아주머니도 놀래서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라서 말리며 저희 방을 들어오셨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제 방 안에 모여들었고 이제 모든 식구들은 제가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막 놀래서 우는데 시어머니랑 아주머니는 아주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는 저를 달래주기라도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달래주지도 않고 그저 허공만 보며 팔짱을 끼고 계셨죠. 그 꼴이 더 분해서는 왜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뱃속 아기를 지우라는 살인자 같은 말씀을 남겨놓으시곤 왜 아무것도 모른 척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지우라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아들 낳게 하려고 갖은 미신 행동들도 시키시고 또 합각까지 하게 한 거 아니셨어요? 근데 왜 이 귀한 아들을 지우라고 하는 거냐고요? 라면서 발악을 하니 시아버지도 뒷목을 잡은 채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라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빠져나갈 변명을 떠올렸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는 절에 스님이 이번에 태어날 아들이 재수가 없는 팔자라 하시더라고. 그러니 안 낳는 것만 못하다면서 말이야. 며느리가 아직 젊기도 하니 얘네 얼마든지 또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지우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오버를 하면서 울어가지고는 시위를 난처하게 만드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오바를 떤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저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찝찝했던 것들을 다 물어보겠다면서 시어머니 앞에 칼날이랑 부적 그리고 솔잎 등등 안 쓰고 찝찝해서 장롱 안에 처박아 두었던 그 물건들을 던지다시피 시어머니 발밑으로 던지며 물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이것도 스님이 시키셨던 거예요? 아들 낳는 방법이라고 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아들 못 낳게 하는 방법이라면서 시키신 건가요? 어머님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아들을 낳는 걸 바라시는 거 맞긴 맞아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아 아들 팔자가 재수가 없다 말하면서 애를 지우라는 할머니가 어딨냐고요? 라면서 막 울부짖다가 결국 제풀에 힘이 빠져서는 더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더 화내면 애한테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일부러 입을 꾹 다물었고 그걸 아는 건지 남편도 시어머니께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막 저를 감싸주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뭐 지가 지금 나를 천하의 미친년으로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너는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엄마가 지금 살인자 취급받는 거 안 보여? 라면서 급기야 자신의 아들을 지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시면서 더 기고만장하게 구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자신에게 이상한 걸 모욕을 주고 있다면서 더 민감하게 말입니다. 저만큼이나 시어머니가 발악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 정신이 다 잃어버릴 지경이 되어갈 때쯤 예상치도 못하게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나섰어요. 아휴, 사모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진짜 더는 못 봐주겠네. 사모님이 아들 못 낳게 만들겠다면서 저한테 며느님 침대 밑에 부적 놓으라고 했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거짓말도 좀 정도껏 하세요. 지금 침대 밑에 한번 뒤져보세요. 저한테 부적 붙이라고 해서 제가 싹 다 붙여놨다니까요. 저도 하도 찰수가 없는 물건 같아서 손도 대기 싫었는데 나 월급 주는 고용 주니까 뭐라 반박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긴 했어요. 나한테 허구한 날 며느리가 아들 못 낳게 할 거라고 뒷담화를 깔 땐 언제고 뻔뻔하기도 하셔라. 라고 하시면서 막 시어머니를 향해 침을 튀기며 욕을 퍼부시더라고요. 자기도 딸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겨우 가지게 된 뱃속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아주 쌍욕을 해대셨죠. 더러워서 이 집에선 더 이상 일을 못 해먹겠다고
결국 앞치마를 걷어차고는 저한테 아들 꼭 낳아요 보란듯이. 그리고 사모님, 사장님 미워서 이 집한테 끊기게 하려고 그동안 이 집 버린 거 저는 다 알고 있네요.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벌 받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든든하게 들어주셨어요. 그 말에 전 속이 상해서 울부짖었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저를 달래준다고 다가와 안아주고, 시아버지는 옆편네를 가만 안 두겠다면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끌고 잡아다가 방을 나가고, 남편은 시아버지랑 같이 씩씩대면서도 두 분 싸움은 말려야겠다며 뛰쳐나가고 아주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머니와 단둘이 방 안에 남겨진 동안 미처 몰랐던 시어머니의 속내에 대해서 더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글쎄 그간 시어머니가 사이 나쁜 시아버지께 많은 앙심을 품고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자신을 무시하고 또 며느리랑 비고당할 만큼 대우를 잘 못해주는 바람에 여자로서도 속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해서 시아버지가 늙어서도 태어나지 못한 손주 걱정을 하며 속을 끓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들이 아닌 딸만 낳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낳은 아들로 이 집안의 대가 또 이어지면 그건 시아버지한테만 좋은 꼴이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저한테도 아들을 당장 지우라는 말을 그리 당당히 하셨던 것이죠.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가 딸을 낳을 수 있도록 갖은 미신적 행동을 하게 하셨고요. 절에 가서 3번 절하거나 솔잎을 가져오게 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약을 안 터먹이신 게 어딘가 싶긴 하지만 정말 별짓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니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시어머니 대접해주고 또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그 시간들이 다 헛것이 된 것 같아 기분도 더러웠어요. 그와 동시에 그래도 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었고요. 저는 그날 후 시아버지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분가를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못 있겠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이대로 저를 보내면 저희 친정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는 바람에 일단은 호텔에서 일주일을 숙박했고요. 그 길로 바로 집을 구해서는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 말을 들어보니 지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이혼을 하겠다면서 소송 준비를 하고 계시다네요. 가뜩이나 정없이 살던 사람인데 며느리한테 그런 짓까지 했다면서 그냥 딱 인연을 끊기로 하셨나봐요. 남편도 자기 와이프한테 아들을 지우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씀에 충격을 단단히 받았는지 당분간은 어머님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말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자연스레 받으면서 시어머니의 존재를 서서히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란듯이 제 뱃속 아이를 잘 키워서 출산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태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는 부적, 솔잎 혹은 칼날 같은 것들을 절대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시어머니가 많이 불쌍하고 또 같은 여자로 안 되었지만 저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기에 그 화풀이 대상이 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여전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절대 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제 아들을 잘 낳아서는 시어머니께 당당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집안의 귀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집안의 5대 아들이 태어났음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